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 7천여 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국내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국내 자전거 업체가 내년 1분기부터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엔 백규리입니다. 12월 6일 오늘의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계는 어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고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총은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 권리에 배치된다면서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 7천여 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포함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30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판 청탁 명목으로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국내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와 한국은행 김남주, 장근호 부연구위원은 5일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실업 비교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년 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때문에 한국 청년 실업률이 일본보다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국내 자전거 업체가 내년 1분기부터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제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1분기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선보여 단거리 이동 수요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의 전기 자전거를 활용해 내년 1분기 중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기존 자동차 기반의 이동을 넘어 중단거리 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제조업체 모비프렌과 CJ E&M 사이에 다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비프렌은 CJ E&M이 이어폰 국내 총판권을 사고한 뒤 의도적으로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회사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모비프렌의 허주원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보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한겨울에 천막 농성을 선택했을까요? 네, 생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스튜디오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광화문 광장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제조업체 모비프렌의 허주원 대표가 작은 천막을 쳐놓고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모비프렌에서 만들고 있는 이어폰인데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면 옆에 그 먹방으로도 유명한 그 돈스파이크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튜닝 바이 돈스파이크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뭐 돈스파이크가 인정한 제품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직접 써봤는데 음질도 좋고 꽤 잘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비프렌은 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올해는 또 강소기업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탄탄한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표가 거리로 나선 겁니다. 우선 리포트 먼저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불어닥친 서울 광화문 광장. 블루투스 이어폰 제조업체 모비프렌 허주원 대표가 CJ E&M을 상대로 천막 단식에 들어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모비프렌과 CJ E&M이 손을 잡은 건 2016년 8월 1일. CJ E&M은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 반 정도 국내 판매권을 가져가는 대신 98억 6천만 원어치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CJ E&M은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첫 달 이후 7, 8개월 정도 매달 평균 최소 금액에도 못 미치는 물량을 사들였고 지난 2017년 5월부터 구매량을 늘려 지금은 90% 정도 소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는 동안 모비프렌에는 인건비 등을 맞추기 위해 12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추가로 쌓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얘네들이 첫 달부터 계약을 세 번째 달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여 번의 호소에도 대답을 안 하고 4월 달에 매출 제로가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바뀌자 7,500만 원을 7억 5천만 원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갖고 와서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 전부 75억을 쌓아놨기 때문에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 모비프렌은 CJ E&M이 이어폰 국내 총판권을 사건 뒤 의도적으로 이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CJ E&M과 모비프렌의 국내 총판 계약은 이제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 허주원 대표는 계약 만료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품 개발 지연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 인터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수출이 2015년도에 98만 불을 냈고 작년에 131만 불을 냈고요. 그런데 금년 12만 불밖에 못했습니다. 이거는 지가 바이오 대행이라든지 신제품 구상이라든지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모든 개발 제품들이 다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거의 짧은 거는 6개월 1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스키 시즌에 출시하기로 했던 게 3월로 연장됐다가 다시 6월로 갔다가 10월로 갔다 지금은 아마 내년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수습되기 전까지는 계속 단식을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인터뷰를 할 때도 죽음을 각오했다 이런 좀 극단적인 말들을 좀 계속 했거든요. 지금의 심정과 각오도 또 영상 인터뷰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일반인들 다 대기업하고 싸우게 되면은 다 계란으로 바위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의되겠다는 얘기가 정의되어서 대기업 갑질이 한 번쯤은 좀 중소기업에서 무너지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대기업 갑질의 피해를 본다면은 제가 어떤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갑질이 좀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그런 기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모비프렌의 주장은 충분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CJ E&M은 뭐라고 합니까? 네, 우선 같은 비중으로 영상 인터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성사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데요. CJ E&M 측이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반론이나 입장 표명을 듣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CJ E&M 측에 밝히겠습니다. CJ E&M 측은 어제 오후에 짧게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 지금의 모비프렌 측 요구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현재 모비프렌 측이 당사와 다툼이 있는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이 두 기업 간 합의점이 꼭 찾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최종 허가됐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어제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치료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들이 극성 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극성 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공급석 중 이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 항공사 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돼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사용차가 적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혜택이 9천억 원 정도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3년간 카드 회원의 혜택이 9천억 원가량 줄어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감소해 부가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혜택이 줄어들고 회원이 내야 하는 면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년층 남성들의 악기 구매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나면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40대와 50대 이상 소비자의 기타와 드럼 등 악기 구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G마켓 측은 보헤미안 랩소디가 인기를 끌면서 밴드 악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특히 퀸의 노래를 즐겨 듣던 40, 50대를 중심으로 악기 구매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엔 오늘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